안녕하세요. 주식으로 부자 되고 싶은 남자 주부남 엉뚱입니다. 자,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이 바닥권에서 크게 움직임이었었는데 오늘 양시장 모두 급반등이 나오면서 시장의 좀 투자 심리가 좀 다시 살아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코스닥이 오늘 무려 4.5%나 급등을 했거든요. 거래량이 그렇게 실리지는 않았지만 오늘 큰 양봉이 나오면서 시장을 아주 좋게 만들었습니다. 자, 코스닥의 분봉을 보시면요. 최근에 보면 이렇게 고점을 넘어서지 못하고 계속해서 밀렸거든요. 이게 전형적인 하락 장세였죠. 근데 오늘은 이제 갭상승으로 뜨고 나서 계속해서 밀리지 않고 올라가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거 보면 이제 단기적인 하락 추세는 이제 벗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코스닥 자체가 지금 7월 달의 고점 대비해서 여전히 19%, 마이너스 19% 빠진 상태입니다. 지수가 이 정도 빠졌다라고 하면 종목별로 보면 대부분이 마이너스 30%에서 마이너스 40%는 빠졌다는 얘기인데 아직도 올라갈 길이 멀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반등이.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스닥만큼은 아니지만 오늘 상승을 하면서 1.8% 상승으로 마감했죠. 코스피도 자 분봉을 보시면 자 이런 하락 추세선을 돌파를 하고 이렇게 뚝 떴습니다. 지금 코스피 코스닥 모두 지금 오늘 강한 반등이 나왔고 지금 시장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모습들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수급도 보시면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외국인이 2,800억을 넘게 샀고요. 그 다음에 기관은 1,900억을 넘게 샀습니다. 자 최근의 모습을 볼 때 지금 최근 한 달간의 모습을 봤을 때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규모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그리고 외국인 기관들도 엄청나게 샀죠.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개인만 4,300억을 팔고 외국인 1,400억, 그 다음에 기관은 2,700억대를 샀습니다. 보시면 수급이 바닥권에서 아주 지금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시장이 좋은 이유는 이런 미국의 이 FOMC 회의가 끝났고 기준금리를 지금 2회 연속 동결하기로 했죠. 그러면서 미국 시장도 강하게 상승을 했고 우리나라 시장도 이제 강하게 상승을 했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이제 악재들이 있었지만 아무래도 이 패드, 이 FOMC 회의에서 이 긴축이라는 그런 이슈 때문에 지금 시장이 계속해서 불안감이 조성이 됐고요. 그동안 이 10년물 국채금리 또한 5%를 넘어서면서 시장에 대해서 이제 공포감, 이 금리에 대한 공포감 때문에 시장이 계속해서 눌려 있다가 이제 FOMC에서 금리를 2회 연속 동결을 하고 그 다음에 10년물 국채금리도 보시면 5.5%를 잠깐 넘어섰다가 어제 지금 큰 음봉이 나오고 오늘도 지금 빠지고 있죠. 보면은 이제 10년물 국채금리도 이제 고점을 찍고 이제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FOMC가 끝났고 지금 이 FOMC에서 금리를 동결한 이유 중에 하나가 단기 채권 금리, 이 10년물 국채 금리죠. 이게 지금 너무 많이 올랐다. 그래서 지금 금융 요건이 기축적으로 변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국채 금리 상승이 기준금리 동결에 지금 영향을 줬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S&P 500은 1% 넘게 상승하고 나스닥도 1.6% 오랜만에 좀 상승으로 마감을 했죠. 자, 그래서 지금 그 시장에서는 이번 달에 이제 FOMC가 끝났고 지금 12월 13일인가요? 이때 이제 올해 마지막 FOMC 회의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지금 12월 달도 금리를 동결하고 사실상 긴축을 종료할 것이라고 지금 전망이 지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기 상황도 불투명하고 이런 고금리가 계속 지속되면 그런 경제 상황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준도 이거에 좀 감안해가지고 기준금리를 좀 조정을 할 건데 시장에서는 12월 달도 좀 동결을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기준금리 동결할 확률이 지금 다음 달에 보면 68%에서 77%로 엄청 오른 거죠. 다음 달도 지금 금리 동결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월가에서 채권왕으로 불리는 제프리 건들락 그런 CEO는 뭐라 그랬냐면 이제 내년 상반기에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지면서 금리가 내려갈 것이다. 제가 봤을 때는 금리가 더 이상 올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많이 올린다 해도 이제 0.25%인데 금리가 거의 상투 부분이란 말이죠. 상투에서 이제 그동안 이제 내년부터는 뭔가 동결의 움직임이 나오다가 그러다가 이제 인하의 움직임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게 그 금리가 동결하고 인하하다 보면 이제 시장으로 돈이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연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데이터를 확인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할지, 금리 동결을 할지 판단하겠다고 하는데요. 아직은 좀 변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패드의 목표치가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2%인데 2%를 넘어서고 있어서 이것 때문에 지금 추가적으로 한 번 더 금리 인상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FOMC 회의가 끝났고 그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시장이 지금 급반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불법 공매도 때문에 미국이나 이런 다른 글로벌 증시에 비해서 더 많이 급락을 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20% 넘게 빠졌거든요. 고점 대비. 이게 지금 말도 못하게 좀 심한데 이 정상적인 공매도라고 하면 이거는 합법이에요. 근데 이 불법 공매도는 뭐냐면 보통 공매도라는 거는 주식을 빌려가지고 매도를 치는 겁니다. 이자를 주고. 근데 이 불법 공매도는 뭐냐? 무차익 공매도다 그래서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를 쳐버린 겁니다. 불법이죠. 이게 지금 판을 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동안 잘 나갔던 2차전지 종목들의 이 공매도를 많이 친 세력들이 불법 공매도까지 쳐가면서 완전히 급락을 시킨 겁니다. 어떻게 지금 그 테마주도 아니고 그다음에 개별주도 아니고 실적이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런 종목들이 고점 대비 50%, 60%, 70%까지 급락하는지 이게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데 이 불법 공매도가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큰 영향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법 공매도에 대한 이런 그 국민들의 여론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지금 금감원에서는 불법 공매도를 적발을 본격화하기 위해서 특별 조사팀을 만들어서 19명을 배치해서 적극적으로 조사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주 타겟은 아마 외국인 투자자들인데 자 이런 것들이 좀 국내 시장이 좀 투명해져야 시장에 투자자들이 돈을 가져와서 투자가 늘어나는 거고 이제 시장이 좋아지는 건데 이게 지금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외국인들의 놀이터, 외국인들의 ATM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불법 공매도에 있어서 완전히 척결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좀 벌어지지 않도록 정부 당국에서 많이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장이 급락을 했는데 신용 규모를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12월 31일 엊그저께 기준으로 지금 신용 잔고가 16조 9천억이거든요. 거의 17조죠. 지금 얼마 정도가 지금 신용이 빠졌냐? 올해 9월 11일 날 20조 4천억, 20조 5천억 정도까지였으니까 지금 17조니까 몇 조 빠졌다? 지금 마이너스 3조 5천억이 빠졌죠. 자, 여러분들이 주식도 하면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절대로 이 B2를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갖고 있더라도 빚내서 투자해버리면 이런 구간에서 어떻게 된다? 그냥 나는 팔고 싶지 않은데 그냥 반대 매매가 나오는 겁니다. 장 초반에 반대 매매가 나올 수도 있고 심하면 장 중에도 좀 반대가 나와. 스탁론이고 신용이고 미수 이런 거 여러분들 절대 쓰시면 안 돼요. 주식 투자는 워낙에 위험성 자산이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절대로 빚내서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마이너스 3조 5천억이 빠졌는데 지금 이게 엊그저께 기준이잖아요. 어제도 지금 2차전지 종목들이 많이 빠졌죠. 거기에 대한 물량까지 합치면 지금 내일 가보면 알겠지만 더 많이 빠져 있겠죠. 자, 신용이 이렇게 털리면서 지금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올해 여기가 보면
올해 2월달 이때까지 지금 신용이 다 내려왔어요. 이 구간.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이 한번 싹 다 정리를 한 거죠. 이렇게 빚을 많이 내서 투자하고 있으니까 싹 다 정리를 한 거고, 시장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깨끗해졌다. 빚이 많이 정리가 됐고 깨끗해졌다. 이제는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강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전반적으로 이제는 FOMC도 끝나고 시장이 좋아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차전지 쪽 관련된 뉴스를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리튬 가격입니다. 리튬 가격이 올해 4월 달까지 급락을 했다가 그 후에 이제 급반등한 이후에 또 내려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셔야 될 거는 올해 4월 달에 이 저점 부분을 아직 깨고 있지 않습니다. 지지를 잘 해주고 있죠. 저는 결국에는 이 가격이다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결정이 되죠. 근데 앞으로 이런 전기차가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배터리가 늘어나면 수요가 많아질까요? 공급이 많아질까요? 당연히 수요가 많아져요.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돼요? 당연히 올라간다. 지금 당장은 여러 가지 뭐 이슈로 인해 공급이 너무 초과됐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악재들, 전기차가 수요가 둔화가 되네. 여러 가지 악재들로 인해서 지금 리튬 가격이 빠져 있는데,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보면은 우상향하는 흐름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왜? 수요가 계속해서 급증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리튬 가격부터 더 이상 빠지지 않고다. 더 이상 빠지지 않는다는 것은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토요타는 세계 1위 자동차 업체죠. 토요타가 미국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에 80억 달러를 추가 투자한답니다. 80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죠 10조 이상입니다. 자, 지금 최근에 GM은 생산 계획을 철회를 했고, 포드도 공장을, 그다음에 공장을 준공하는 걸 좀 연기를 하고, 이런 악재들이 나오는 와중에 토요타는 지금 10조를 넘게 또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이상하죠? 토요타는 투자를 하고 있어요. 전기차 시장이 둔화된다고 하는데 투자를 하고 있단 말이죠. 자, 이런 것들을 보면 큰 시장 흐름, 전기차에 대한 큰 시장 흐름은 여전히 고성장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토요타가 뭐 돈이 남아 돌아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10조라는 돈은. 그만큼 미래에 수요가 그만큼 받쳐주기 때문에 이렇게 공장을 짓는 거죠. 이번에 투자를 하게 되면 기존의 투자 금액을 지금 2배 이상 늘리는 건데, 얼마냐면 총 지금 투자 금액이 139억 달러예요. 이 정도면 얼마냐면 18조가 넘는 금액입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을 지금 북미 배터리 공장이 지금 쏟아붓고 있습니다. 북미 배터리 생산하기 위해서 공장을 쏟아붓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발표한 2개 라인에다가 플러스로 지금 8개 라인을 추가하면서 지금 10개 라인을 만드는 거고, 2030년까지 연산 지금 30기가와트 시계를 구축한다는 지금 계획입니다. 기존에 지금 GM과 포드가 전기차의 수요 둔화를 위해서 이후로 지금 공장 가동 시점을 연기하거나 철회를 했죠. 그에 반해서 지금 토요타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토요타의 지금 전기차 판매 대수 목표는요, 2026년도에 150만 대, 2030년도에는 350만 대까지 늘린다고 하는데, 작년에 토요타는 지금 전기차 출시가 좀 늦었죠. 작년에 판매 실적이 24,000대밖에 안 돼요. 근데 지금 앞으로 지금 이렇게 생산 대수를 엄청나게 늘린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4년 만에 60배 이상의 그런 전기차 판매량을 늘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른 자동차 업체에 비해서 본격적으로 지금 공장에 투자를 하고 있다. 이게 바로 전기차 시장이 꺾이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고성장한다는 이슈입니다, 이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권영수 회장님, 배터리 산업협회 회장님,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부회장님의 이 발언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K 배터리가 지금 현재 위기다. 근데 오히려 좋다. 왜 좋냐? 이제 마라톤의 시작점입니다. 그러니까 마라톤은 지금 42.195km를 뛰죠.
그 중에서 이 배터리 산업이 지금 K 배터리가 이제 4kg 뛰었답니다. 그러면 이제 몇 퍼센트요? 이제 10% 왔어요. 앞으로 갈 길이 90%예요. 물론 전기차가 계속해서 고성장하지 않겠죠. 이렇게 고성장하다가 이제 성장률이 조금씩 더디겠죠. 근데 이렇게 계속 고성장하는 시점이 여러분들도 많이 유튜브나 통해서 알아봐시지 지금 2025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지금 북미의 지금 배터리 공장이 본격적으로 지금 양산을 하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2024년하고 2025년도에 이런 전기차 출시 계획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는 상황이고, 이때부터 이제 배터리가 본격적으로 양산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계속 고성장하다 그다음부터 이제 성장률이 조금 둔화가 되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건 지금 이런 장거리 마라톤에서 이제 4km 뛰었는데 이제 10%.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배터리 지금 누적 수주 잔고는 지금 1000조를 넘어섰는데 1000조는 지금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을 할 때 K방산 얘기 많이 했죠. K방산이 그렇게 수주를 많이 했는데 100조입니다, 100조. 물론 이것도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근데 K 배터리는 몇 조예요? 1000조를 넘었었습니다. 앞으로 1000조, 1500조, 2000조를 향해서 간다고 하죠. 그만큼 이 우리나라의 K 배터리가 수주를 받아놓은 금액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권영수 회장님이 뭐라 그랬냐면, 지금 엄청나게 많은 국가에서 이 K 배터리 산업을 주목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고도 성장하는 산업이 있을까 전무후무할 것 같다. 이렇게 고성장하는 산업이 거의 없었다는 거죠, 지금까지 보면.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했던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나 미국에 지금 따라서 거의 패스트 팔로우 왔죠. 빨리 따라잡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동안 일본이 잘했던 뭐 철강이라든가 화학, 그 다음에 정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산업이죠. 기계, 이런 산업들을 우리나라가 지금 패스트 팔로워 정책으로 빠르게 추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시장을 선점을 했는데, K 배터리는 뭐냐면 처음부터 지금 마켓 리더였어요. 그러니까 패스트 팔로워가 아니라 뭐였다? 퍼스트 무버였다는 겁니다. 혁신가였다고요. 혁신가. 이런 배터리 쪽에서. 그리고 지금 이런 반도체를 하는데, 물론 반도체도 시장이 계속 성장을 하죠. 근데 2025년을 기점으로 배터리 시장 규모가 반도체 시장 규모, 메모리 반도체 시장 규모를 뛰어넘습니다. 그래프로 보면 메모리 반도체는 이런 그림이에요.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해서 200조 내외의 시장입니다. 연간. 근데 이 배터리 산업은 어떻게 되냐? 이런 그래프예요. 이 구간이 바로 2025년 시장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 규모를 뛰어나고서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는 거는 2030년도에 지금 1000조를 예상하고 있어요. 1000조. 메모리 반도체 시장 규모의 5배가 넘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큰 시장이 바로 이 배터리 시장이고, 그 중에서 우리나라의 K 배터리가 거의 장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지금 도요타 같은 경우에도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손을 잡았죠. 일본에 파나소닉이 있는데 왜 LG 에너지 솔루션과 손을 잡았을까요?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가 좋으니까 그래요. 이 까다롭기로 유명한 이 일본 업체들이 우리나라 배터리를 선정하는 그 이유가 그만큼 기술력이 뛰어나고 이 파나소닉보다 더 뛰어나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파나소닉은 지금 그 배터리를 초기에 이런 테슬라 같은 데다 납품을 하면서 좀 인기를 얻었지만 투자에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소극적이에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경쟁 상대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LFP, 이 LFP 배터리는 성능도 안 좋고 재활용도 안 좋고 주행거리도 얼마 안 되고 그냥 중저가의 전기차에 쓰는 거예요. 쓰는 거.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 중국의 배터리 업체들이 이 가장 큰 북미 시장에 못 들어오죠. 그걸 다 K 배터리가 먹는다라고 생각해 보시고.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시장 규모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K 배터리가 거의 압도적이다라는 거예요. 압도적. 기술력이 압도적이다.
그 다음에 투자도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 미국의 자동차 회사들의 임금 협상이 끝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미국의 노동자들이 엄청난 임금 인상을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전기차 생산을 줄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죠. 이게 악재였죠. 그리고 이제 금리가 올라가지고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전기차 전환 시기를 늦추고 있고, 중국도 지금 경기가 안 좋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악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권영수 회장님 뭐라 그랬냐면, 원래대로 갔으면 돈이 문제가 아니라 공장짓는 인력이 감당이 안 돼. 그만큼 투자를 많이 해놨는데 공장을 지어야 되잖아요. 공장을 지을 인력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템포를 좀 조절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왜? 앞으로 마라톤 계속 뛰어야 되니까. 마라톤은 계속 일정한 속도로 올라가는 게 좋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지금이 오히려 좋은 시기다. 라고 보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마라톤 41.19km 중에서 4km 뛰었다. 이제 10%도 못 뛴 겁니다. 배터리 쪽이. 이걸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 LFP 배터리라고 계속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특히 유럽에서 LFP 배터리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어서 국내 K 배터리가 위기다. 라고 그런 악재들이 많이 나왔는데, 자, 보시자고요. 이런 데이터를 보시죠. 자, 12월 23일 날 나온 거예요. 자, 글로벌 LFP 배터리 침투율입니다. 지금 이 진한색이 이 LFP 배터리예요. 그리고 이 연한색이 지금 3원계입니다. 자, 뭐가 맞나요? 이 LFP 배터리에 비해서 2배 이상이 지금 3원계예요. 시장 점유율 자체가. 자, 그리고 미국 보십니다. 미국 LFP 배터리 침투를 보세요. 거의 바닥을 기고 있어요. 침투율이 지금 2%, 3%밖에 안 되고요. 이 3원계 같은 경우에는 몇 퍼센트? 거의 25%가 넘습니다. 거의 3원계예요. 그러니까 9대1 비중으로 지금 3원계 비중이 높다라니까요, 미국은. 그리고 중국은 원체 LFP 배터리가 장악을 하고 있으니까 중국이 아마 6이 LFP고 지금 4가 지금 3원계 정도 같고, 유럽 같은 경우에 볼까요? 그렇게 지금 LFP 배터리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네 하는데, 지금 LFP 배터리의 지금 배터리 사용량을 보면 거의 바닥을 기고 있고요. 나머지는 다 3원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LFP 배터리 이런 기사들, 여기에 너무 속을 필요가 없고요. 이런 데이터들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이 3원계 배터리, 예, 엄청난 기술을 요하고 우리나라가 이쪽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종목들이 많이 빠졌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고점 대비해서 지금 몇 퍼센트 빠지냐? 지금 40% 급락을 했습니다.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렇게 급락을 하면서 지금 밸류에이션이 어떻게 됐냐면, 지금 내년 기준으로 지금 PER이 32배, 2025년 기준으로 지금 PER이 20배입니다. PER이 많이 내려왔어요. 그만큼 이제 가격 메리트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올해 기준으로 71배, 내년에는 지금 42배, 그 다음에 내후년 실적 기준으로 지금 27배로 지금 PER이 지금 많이 내려왔습니다. 왜? 주가가 급락을 하면서. 그리고 포스코 퓨처인도 같은 게 또 보면 내년에 지금 63배, 자, 2025년 32배로 지금 PER이 많이 떨어졌죠.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매우 저평가되어 있는데, 자, 올해 지금 13배, 내년 기준 11배, 내후년 기준 지금 거의 9.5배밖에 안 됩니다. 아주 저평가되어 있죠, 포스코 홀딩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에코프로도 보시면 이제 올해 실적 기준으로 지금 37배밖에 안 돼요. 내년 실적 기준 30배, 내후년 기준 21배. 보면 주가가 이렇게 다 급락을 하면서, 예? 이렇게 급락을 하면서요, 지금 밸류에이션이 가격적인 메리트가 왔다니까요. 지금 보면 에코프로 BM 오늘 15%나 급등을 했죠. 근데 아직도 고점 대비 몇 퍼센트 빠졌다? 마이너스 62%예요. 아직도 많이 빠졌다고요.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이런 배터리 산업이 굳이 계속해서 성장하는데 겁내고 팔 필요가 없다니까요. 팔 이유가 없습니다.
또 돈이 있으면 저는 추가적으로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큰 흐름, 대세의 흐름은 여전히 전기차라는 거거든요. 전기차. 왜? 이런 기후변화 때문에. 그리고 이 전기차가 자동차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선박, 항공, 드론, 이런 다양한 산업에 들어가는 게 바로 이런 배터리입니다. 전기차 시장에 국한돼서 질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지금 GM하고 포드는 지금 투자를 뭐 지연하거나 생산 계획을 좀 철회를 하고 있는데, 하지만 토요타는 어때요? 토요타는 최근에 또 10조를 추가를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큰 그림, 빅피처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고, 지금 이렇게 주가가 급락하는 거는 이 공매도 세력들, 불법 공매도 세력 때문에 너무 과하게 빠졌다. 이제는 기다리시면 됩니다. 가만히 기다리시면 돼요. 좀 올랐다고 해서 좀 이제 올랐으니까 더 빠질 것 같다 해서 절대 팔지 마시고 기다리시면 또 제자리로 빠르게 반등을 해줄 겁니다. 지금까지 GM, 포드와 달리 도요타는 10조 추가 투자를 발표했다는 내용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